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시리즈 장애의 무제한 회담의 진행을 맡은 신홍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장애를 한 사람의 개성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평소 장애인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면 또 함께 생활을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기분 상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의제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입니다. 여기 마침 오늘 계신 분들 같은 직장 동료이시거나 또 동료였던 분들이잖아요. 이게 처음엔 어색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다들 친해지셨죠? 네. 아직. 이거 저희가 좀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우정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조금 수준 때문에 대답 못하신 거겠지만 다들 친한 동료분들이시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간단히 얼마나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시에 같은 대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맞추시는 팀에게는 나눠 드시라고 쌍쌍밥 쿠폰. 우리 제작진분들 다른 큰 거 준비가 안 되나요? 네, 쌍쌍밥 쿠폰. 지금 실장님, 지금 눈이 반짝거리시는데, 이게 쌍쌍밥에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다 준비되셨나요?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실장님, 이게 권위로 만든 팀워크는 역시 한계가, 네. 그랬네요. 동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축하드립니다. 멋집니다.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눈빛만 봐도 서로. 문자, 전화, 하나, 둘, 셋! 전화! 이렇게 퀴즈가 좋았네요. 네. 황금 밸런스로 두 팀씩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친한 것과 취향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틀렸다고 안 친한 거 아니고 맞았다고 친한 거 아닙니다. 근데 좀 멀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저도 새로운 동료랑 일하게 되거나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친밀해지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험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직장 동료와의 관계, 특히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아무래도 생길 상황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 많은 분들이 장애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을 뽑아내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편견 뽑고 이해 당첨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뽑기통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뽑기통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하나씩 지금 뽑기를 뽑아볼게요. 거기에 있는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면 정답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뽑아보겠습니다. 이거야. 자, 뽑아볼게요. 이 퀴즈는 시각장애인의 동료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님! 네. 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책을 읽을 수 있다. OX. X. X. 정답입니다. 네. 은하님 훌륭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점자를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자가 법적으로는 이제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점자를 다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자책도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설명까지 만점이셨습니다. 네. 다음 퀴즈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민지님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민지님 잘 들어주세요. 청각장애인은 모든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한다. OX! X. X! 정답입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회사에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청 때문에 좀 저하가 되시거나 하는 식으로 이신 분들이 있어서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 퀴즈는 동윤님 준비되셨죠? 우리들의 퀴자랄에게 제가 질문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님, 네. 모든 뇌병변 장애는 지적 장애를 포함한다. OX. X. X X,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멋집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이것도 뭐 경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제가 장애인 분을 많이 만난 적은 없는데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최경항의 연구원님께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함께 1년간 일을 해왔는데 전혀 지적 장애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일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광희님 덧붙일 말씀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네. 직장 생활 말내비신 게 느껴집니다. 역시 아주, 네, 훌륭한, 네. 미림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체장애인 모두 휠체어를 타는 건 아니다. OX. 오,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모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모두가 다 그 휠체어를 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게 팔 길이가 팔 긴 박사님께서 뽑아주신 점점 흥미가 더해지는 가운데 요 문제를 한번 박사님께서 풀어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뽑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박사님 모든 팀이 지금 다 정답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박사님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부 장애인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OX입니다. X입니다. 내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좀 배려해야 될 경우도 있고 도움을 줘야 될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X를 들었고요. 사실 주위에서 내부 장애인을 볼 경험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지원사업 하면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간 장애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X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뽑기 다 뽑아봤는데 여러분 모두 다 전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네,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뽑기통은 내려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금 얘기 앞에서 해본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점자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도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점냉의 비율이 등록 시각장애인의 9.4%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약시, 아니면 다난실명, 시야각 결손 등의 이유로 저시력인 시각장애인들인데요. 점자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처럼 청각장애인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 일부는 소리가 아예 안 들리긴 하지만 이제 많게는 요즘에 보청기도 끼시고 인공화학 수술을 하시면서 들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난청의 경우에도 특정 주파수는 들리는데 또 다른 주파수는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서현님, 청각장애인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각장애인들 사실 귀가 들리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듣든 말든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자기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항인 모든 뇌병변 장애가 지적장애를 포함한다는 거짓이었죠. 이 사실은 이미 여기 나와 계신 최광희님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뇌병변 장애인은 종종 운동 기능이 제한되거나 신체적 증상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를 지적장애의 지적 능력의 부족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의사소통하는 부분은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좀 와가지고 말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나아진 편이고요.
제가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제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에서 약간 박사님이 좀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좀 했었고, 약간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거나 좀 여유를 갖고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저도 이제 좀 편하게 말씀도 좀 드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처럼 또박또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사님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아유, 뭐, 네. 평소에 잘 안 됐던 건 아니죠, 평소에. 네. 그럼요. 네. 제가 뇌병변 장애인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뇌병변 장애인도 뇌의 손상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증상들이.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과 달리 좀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시거든요. 혹시 광혜님은 어떠세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저 원래 성격이 좀 급했는데 좀 많이 여유로워졌고, 요즘은 좀 괜찮아지고는 있어요. 약간 네 번째 질문이었죠. 그 지체장애인은 모두 휠체어를 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모든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뿐만 아니라 뭐 목발, 보행기 등 다양한 보조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지체장애인은 선천적인 이유보다가 뭐 사고나 질병 같이 후천적 원인이 더 크고, 겉으로 봐서는 우리 율림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겪는 힘듦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사고를 겪고 나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저는 겉으로 태는 나지 않지만 통증이라는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3개월마다 약을 타서 3개월 약을 항상 꾸준히 타서 먹기도 하고, 좀 오래 앉아있는 게 나름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통증들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은 오히려 더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통증이나 고통에 대한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장유일님 말씀처럼 공감이 되는데, 저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가끔 힘들 때면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장애인 분들이 가끔 먼저 타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를 보고 너는 왜 장애인 같지가 않은데 왜 여기 편의시설 사용하려고 해? 너는 그냥 계단으로 가. 너 그런 말을 좀 들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도 약간 장애가 아니라는 말에 좀 편견을 붙이고 싶기는 합니다. 내부 장애인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뭐 정신적인 장애나 만성질환, 신경학적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외부에 눈이 띄는 장애가 아니라서 고통이나 뭐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내부 장애로 인한 피로감이나 능력 저하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 취업에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34%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34%라고만 들으면 뭐 장애인 3분의 1은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장애인 분들은 60%가 훌쩍 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비장애인의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이 얼마나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를 제가 잘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접점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날 법한 일이고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인데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선의로 한 행동이 아차 실수였던 경험담 다들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도움을 줘도 될지 안 될지를 일단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제가 실수를 했어도 사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인이 어디 뭐 동선 이동할 때 혹시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뭐 확인했던 적도 있고, 또 같이 일을 할 때 시각장애인도 표 다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문서. 근데 또 어려우실까봐 제가 좀 대신 작성했던 경험도 지금 생각이 나요.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할 때 했었어야 됐는데 좀 오지랖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뭐 걱정도 되고 또 거꾸로 기대가 있었을 것도 같아요. 혹시 지금 같이 나온 동료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저랑 합이 좀 잘 맞을까, 일을 잘 할까, 잘 이렇게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같이 지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온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장애, 비장애를 그냥 무관하게 그냥 우리 팀에 누가 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다음에 저랑 뭐 잘 맞을까? 업무는 뭘 드려야 될까? 그냥 그거에 대한 그냥 걱정, 생각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주셨는데 일을 정말 잘해주셔서 제 업무 로드가 정말 많이 덜어지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잘했네요. 너무 훈훈한 상황을 연이어 목격하게 그렇네요. 되는데, 근데 조금 살벌한 팀인가요? 실장님께. 처음에 우리 율쌤을 봤을 때는 이제 워낙 이제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입 직원이 그냥 회사에 들어온 느낌을 이제 받았었고, 이제 나중에 업무 이제 분담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혹여나 이제 보여지지는 않지만 몸 쓰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걱정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자리하고 계신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니까 서로 편견 없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런 장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별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어떤 거를 제가 조금 뭐 사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 좀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카리스마 실장님이었는데 속으로는 되게 실제로는 다정하게 해주셨네요. 그럼요. 겉바속촉. 춘대래? 춘대래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분이셨네요. 외곽 내유로 해. 좋은 말이 있었네요. 좋은 단어를 스스로 찾아서 내게 붙였어. 뭔가 제가 프로 의식을 가지고 저도 빨리 이 일에 손을 이제 보탤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얼른 내 이 미숙한 모습을 떨쳐내고 하루 빨리 같이 뭔가 팀으로서 함께 좀 같이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편견을 갖고 대하는 건 아니지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화낼 일이 아니라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꼭 이것만은 알아달라. 아니면 야 이거 진짜 고맙더라 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통증에 대한 후유증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많이 아프다, 좀 아플 때가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투정 부리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저도 맨날 아파요. 아니 아프다는 장애인에게 나도 아프니까 의존하지 마세요. 약간 이건가요? 이게 아프다고 고백을 한 장애인에게 나도 아파. 저는 그 부분에서 이분은 정말 장애나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구나.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그때 좀 많은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네, 오늘의 의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은 편견의 새로 고침으로 공감하면 됩니다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은 편견을 새로 고쳐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진정한 인권 존중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